지금부터 객석 입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객분들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will begin seating now. Please proceed to the theater. 오늘 끝곡은 2019년에 발표된 펭귄 어페럴 컬렉션 노동의 철학 1에 삽입된 곡인데요. 일자받기 연습 시간 테마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휴게 시간이었고요. 저는 팔방미싱사 권영자였습니다. 전화국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언니네 가게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풀명이 엄청 길게 건물에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제 건물에 붙여 있는 거야. 플랜카드. 근데 거기에 보니까 미싱 있잖아. 현장에서 쓰는 미싱들 각종 도구들 딱
사진을 찍어서 그 풀랑에 딱딱딱 해놓고 저렴하게 사실 분 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 풀랑이 너무 길어. 그러면서 저렴하게 사실 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핸드폰 번호가 하나가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핸드폰 번호를 기록을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써놨어. 그랬는데 그 마음은 진짜 어떤 마음일까? 굉장히 마음이 저 정리하시는 ING가 좀 괜찮은 회사여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뭐 이게 너무 인과공이 안 맞다 보니까 또 가게를 미싱을 또 사가지를 안 했어요. 그 미싱 기사들이. 왜냐하면 너무 장난하니까. 맞아요. 고물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고물 취급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와서 이제 그 각 구에서 우리 금천구도 그렇고 이제 관악구도 그렇고 관악구도 공통장이 많아. 근데 관악구도 그렇고 사업주들한테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그 시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10%만 900만 원이 우리가 90만 원만 내면 시설을 할 수 있어. 그래도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사실 핵심이 아니거든. 그렇죠. 시설만 돼 있다고 생기면 사람이 있어야지. 핵심이 그게 아니지. 어제 방송이가 책방으로서 그러잖아. 젊은이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런 저임금 받고 최저임금도 못 되는 거잖아.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그나마 그 전태료 열사나 우리가 그동안에 싸워와서 그렇지 12시간을 일을 안 하고 지금은 10시간 이렇게 일을 하지. 11시간 점심시간 원래는 법적으로 1시간에 40분 뺏겨 먹잖아. 이런 것들을 뭐 그렇다고 무슨 사대보면 이게 누가 와 젊은이들이 차라리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기능을 배워놓으면 이게 어떤 나의 생존에 아니면 내 살아가는 데에 좀 시간을 투자할 만큼 기능을 배워서 이게 좀 이게 가능하다면 기능을 배우려고 하겠지. 근데 뭐 배운 분들이 모아가지고 경력이 쌓여도 뭐가 나아지는 게 없는 거라는 게 인식이 돼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청한 그 그치. 직업군에서 굉장히 그 외곽이 아주 쳐다도 안 보고 의금이가 얘기하는 이제 거기서 그 얘기 있잖아. 어디 회사 가는 일하러 갈 때는 딱그 사람이 뭐 빈틈 보이면은 막 일거리 딱딱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 아우 숨 막히더라고. 좀 쉬는 것 같으면 아예 없어. 그냥 감시하고 알아서 있는구나. 그 사람이 딱딱 갖다 준대 일을 맡게. 저거 안 컸다.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숨 막히는 거야. 빈틈이 보이면은 막 갖다 주는 거야. 일이 뭐 내가 나한테 쌓여져 있던 일이 끝날 때쯤 이게 다 없어질 때쯤 되면 계속 갖다 놓는 거지. 쉬지 말고 계속 일이나 해라 이러잖아. 그런 데가 있더라고. 나 근데 옛날에는 분업화되었을 때는 우리 매수비 값이 있었잖아. 그렇지. 하나씩 딱딱. 하나 만들면 2개 만들면 무서워. 그렇게 했었어 실제 우리 아가씨 때는. 근데 언젠가는 이제 그게 없어지는 반면에 일이 분업화 되기보다도 공장에 뭐 인원들이 이제 미싱이 원래는 부가가치가 낮잖아. 이런 뭐 IT 산업.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다양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기능이 단순 직종에 미싱이라는 자체는 단순하지만 그러니까는 이게 예를 들어서 공장도 뭐 네가 초보 미싱가 그 ABCD A급, B급, C급이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어. 이게 공장 안에서 기능적인 측면이 단순히 미싱만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공장가 아니라 실험 공정이 있고 어려운 면이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A급, B급, C급을 챙기는데 요즘은 그러니까는 다양성 좀 고기능을 가져야 어디 가서 도전 받고 그런 특히나 우리 공장 같은 경우는 이 신사가 이제 사실은 3명인데 수년이가 샘플 만들기 때문에 나랑 두 친구랑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지. 고강 고기능이 그런 것들 내가 주로 맡아서 하는데 이게 어려워도 사실은 초보들이 하는 것이 더 힘들어. 다 공기능
하더라도 옷 쓰임새 때문에 빨리 못 박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가거든요. 요즘은 그러한 대세로 가지 않으면 건강이 살아나요. 운전을 잘 안 하나. 또 그렇게 또 나 같은 사람도 찾기도 힘들고 그렇게 좀 있어요. 스페이스 112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발생 시 피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공연장은 스페이스 111이며 영광 빌딩 지하 1층에 있습니다. 화재 발생 등 비상 시에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는 입장하신 출입문과 가까운 비상 계단을 통해 이동해 주십시오. 출입문에는 안내원이 항상 근무 중입니다. 비상 대피 시 주위에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아동이 있으면 안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자세를 낮춰 신속하게 이동하십시오. 엘리베이터 사용은 위험하니 비상 계단을 통하여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공연을 시작합니다. 휴대폰 전원은 꺼주시고 공연 중 좌석 이동, 촬영, 녹음,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산 아트센터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가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Announcement for the start of the performance. Thank you for visiting Space 111. For your safety, we'd like to inform you of the evacuation process in the case of emergency. You are in Space 111, located in the first basement level of Yonggang Building. In the case of a fire or other emergency, please follow staff instructions and quickly evacuate. Please exit using the emergency staircase located near the entrance of the theater. Our staff is always on call at the entrance. In the case of an emergency evacuation, those who need special attention can request further assistance from our staff. In the case of a fire, cover your mouth and nose with a cloth. Keep your upper body low to the ground and quickly exit. Using the elevator may be dangerous, so please use the emergency staircase to evacuate. The performance will start shortly. Please turn off your cell phones. It is prohibited to film or record the performance. Change seats during the performance and eat food. Filming or recording the performance, changing seats, and eating are prohibited during the performance. The Doosan Art Center utilizes a humidifier system to facilitate a pleasant viewing experience. The performance will now begin. Thank you.
새벽 그린 광장에 강명자의 퇴근 전 마감 시간. 없이 평생 일해온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쉼없이 잘도 돌아가던 미싱은 요즘도 잘 돌아가고 있을까? 윗실과 밑실, 그 두 개의 실이 만나 엮이는 것은 미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윗실과 달리 밑실은 미싱 테이블 아래에 꼭꼭 숨겨져 있다. 작고 동그란 것에 빼곡히 감겨있는 밑실. 서울 종로구 연지동 영광 빌딩 지하 1층 봉제 공장에선 저마다 별명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3명의 여성들이 미싱을 밟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16세 서울에 올라온 40년 경력의 미싱 박사가 말한다. 올해부터 이제 바뀐 게 있는데 일 끝나면 집까지 걸어. 예전에는 전전긍긍했거든. 요즘엔 퇴근할 때가 되면 오늘 어디까지 걷지? 생각하면서 일을 마무리하는 거야. 그 시간이 나는 되게 좋아. 손재주가 기가 막힌 팔방 미싱사가 말한다. 나는 여기 오는 게 쉼이야. 항상 몸이 아파서 내 생활은 거의 무기력하지만 이렇게 공동의 이야기나 주제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는 쉬어가는 시간인 거지. 미싱 박사를 꿈꾸는 초보 미싱사가 말한다. 제 특기는 밤샘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밤을 못 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습관은 남아있어서 뭔가 해보려고 아슬아슬하게 매일 밤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미싱 박사, 팔방 미싱사, 초보 미싱사는 각자의 시간을 말한다. 그것은 입 밖으로 꺼내놓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시간처럼 여겨질지도 모른다. 미싱 테이블 아래 숨겨진 작고 동그랗고 빼곡한 밑실처럼 여기 3개의 밑실이 있다. 3명의 미싱사가 있다. 3가지의 시간이 있다. 없이 평생 일해온 지난 시절의 기억. 기억하려 앉은 오늘 쓰여지지 않는 맘 오늘 꾹꾹 눌러 쓰는 맘 없는 시간이 된 밤 밤밤밤밤밤
너와 나를 인정하게 된다. 오늘 나를 조심하는 밤 밤에 나이를 거슬러 내 나이 41의 밤이 아름답고 애처롭다. 아름답고 애처롭다. 나의 밤이여 나의 밤이여 나의 밤이여 나의 밤이여 (5월 15일) 토요일 강명자의 퇴근 전 마감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밤의 나이 신소 우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누군가에게 칼퇴근을 하고 집까지 걸어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와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뭔가 불안한 마음에 밤을 지새우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매일 같은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날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에 따라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 목소리는 어떤가요? 어제 잠을 못 자서 좀 가라앉았는데 잘 들리시나요?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저 혼자 있는 여기에서도 거기쯤에 혼자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노래가 나가는 동안 피로해진 눈꺼풀을 닫으면 어떤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질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시간과 휴식, 주 40시간의 근로제의 원칙,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제한, 휴게시간제, 주휴제의 원칙,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차 유급 휴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부딱지나 탄력 근로제? 그게 더 지랄이요. 8시간은 일을 하고 8시간은 쉬고 남은 8시간 내일을 위하여 잠을 자는 세상으로 리라라라. 명자 언니, 영자 언니, 펭귄 오페롤이 두산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아, 그 만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두산 아트랩 공연 아니요? 네, 맞아요. 40세 이하? 소우 너 40 넘었잖여. 아, 다행히 작년에 두산아트랩 신청할 땐 만으로 딱 40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냐 소우야? 노동법에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우리들 현장에서 노동시간은 그렇다지만 나이 40 넘어서도 새로운 작품 실현해 볼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러게요. 세상엔 40 넘으면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아니야, 소우야. 언니랑 난 50 넘어서도 이렇게 할 거 다 하잖아. 그냥 하면 돼. 그렇지. 두산아트랩 2022 공모 안내 2021년 6월 14일에서 7월 14일까지 만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장르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토요일은 오늘의 일기를 말씀드립니다. 코너가 있는 날이죠. 내일의 날씨가 변화무쌍하듯 변덕스러운 여러분의 일상의 날씨를 들여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코너 시작해 볼게요. 권영자가 부릅니다. 사라지는 것, 살아가는 것. 하루에 계획이 있는 날은 열심히 살아가고 아파서 젖어 있는 날은 아무 생각 없이 사라지고 그러다 문득 내 모습을 바라본다. 흩어진 내 모습을 물 묻은 손마냥 사라지는 내 모습에 무게가 천근만근. 그 모습도 사랑해야지. 사랑하려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어. 오늘도 살아가려 힘이 나는구나. 그래, 살아가야지. 사라지고 살아가고 사라지고 살아가고 사라지고 살아가고 사라지고 살아가고 사라지고 살아가고 사라지고 살아가고 그것이 내 모습.
일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몇 분이 자기만 혼자 보려고 쓴 일기를 퇴근 전 마감 시간으로 몰래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같이 들어볼까요? 오늘의 일기를 말씀드립니다. 권영자.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만두가 벌써 11살이다. 난 10살인 줄 알았는데 동물 등록증이 있길래 봤더니 어머나 2010년 11월 5일에 태어났구나. 맨날 헷갈렸다. 오늘은 만두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만두야, 너도 우리 집 와서 행복한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너는 내 옆에 와줘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고맙다. 요즘은 뽀뽀하면 와가지고 쑥 고개를 내민다. 만두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선 최소한 스트레스 좀 덜 주고 해야 되겠다. 만두 덕분에 내가 좀 기운을 차렸지. 우리 애들도 만두가 없었으면 삭막했을 거야. 가영이하고 범준이는 일어나자마자 만두를 보려고 안방으로 온다니까. 내 옆에 항상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만두에게 고마워. 만두와 교감하는 이 시간은 오늘을 의식하는 나의 휴게 시간이다. 오늘의 일기 끝! 오늘의 일기를 말씀드립니다. 신소우주.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새벽 1시 전에 자야 한다고 규칙을 정해놓고서 허리가 뒤틀리고 다리가 떨어져 나갈 듯하게 아팠지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루 동안 나를 무겁게 만든 두려움, 외로움, 슬픔, 자괴감, 우울, 게으름 등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선 일단 물을 끓여야 했다. 그리고 물이 끓는 동안 얼마 전부터 멈추어 있던 시계에 새 건전지를 넣고 11시 37분이라는 현재 시각을 맞췄다. 그리고 물이 끓었다. 나를 위로해 줄 것이라 굳게 믿는 꿀차를 천천히 신중하게 마셨다. 그러고 나서 샤워를 하며 이런 생각들을 했다. 나는 왜 이렇게 숨지? 너는 왜 그렇게 숨니? 왜 연락을 안 하니? 기별이라도 해. 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해. 왜 연락을 하다가 왜 갑자기 연락을 안 해? 그 시간이 없으면 나는 아마 죽었을 것 같아.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괜찮아. 나는 많이 힘들었어, 그때. 그 누가 오해하고 몰라줘도 난 알고 있으니 괜찮아. 그거면 충분해. 새벽 1시가 지나가고 있다. 어둠 밤 꼭꼭 숨어서 섬광이 비추길 기다리는 이 시간이 나에겐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몸은 잠들었지만 생각은 여전히 깨어있는 나의 연장 근로 시간이 오늘도 지나가고 있다. 오늘의 일기를 말씀드립니다. 강명자.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우리 봉제공장 한 실장님은 금메달 기능공이다. 양복점 시절 대회에 나가 금메달 딴 자랑을 일하면서 수시로 한다 나한테. 난 비꼰다. 나이 70에 금메달이면 뭐해. 하루 12시간씩 일하는디. 그러면 어이 쪽팔리니 10시간이라고 말하라고 한다. 참 화난다. 70에 당신 일감이 줄어들까봐 걱정이고 사는 것에 걱정이다. 그래서 한 실장님은
오래 살고 싶지 않단다. 옷감이 들어오면 어떻게 박을지 나이 먹어 끊임없이 고민할까봐 참 못 같은 세상이다. 그런 한 실장님을 보고 있자니 곧 나의 모습이 보인다. 족 같은 세상이라고 공식적으로는 못하겠고 참 못 같은 세상이다. 내가 일을 그만두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 생각하며 오늘도 나의 퇴근 전 마감 시간을 열심히 살아간다. 일기 끝. 나의 직업은 미싱사. 아무도 같이 있게 봐주는 이 없지. 아침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하루 종일 미싱을 나는 밟고 있네. 여기저기 흩어진 곱게 감겨져 있는 실타래들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과 같네. 여기저기 흩어진 곱게 감겨져 있는 실타래들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과 같네. 머릿속에 그려본다. 엄마에게 전화 걸기. 어디까지 걸어가지. 제일 먼저 일어나 나는 미싱노타를 본다. 여기저기 흩어진 곱게 감겨져 있는 실타래들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과 같네. 매일 같은 시간 같지만 다른 하루하루도 옷 모양새 다르듯 바뀌는 나의 오늘처럼 나의 오늘처럼. 매번 찾아오는 공백의 시간들이 있다. 그것은 겉으로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내밀하게 뒤엉킨 시간이기도 하다. 뒤엉켜버린 실을 푼다는 것은 그 실마리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28일 퇴근 전 마감일기 윤여준. 어제 새벽에 도착한 김치가 이틀째 포장 그대로 냉장고 안에 있다. 지난 한 달간은 국밥집에서 식사와 함께 배달온 김치로 볶음밥도 해먹고 찌개도 끓여 먹으며 버텼는데 지난 주말 드디어 동이 났다. 김치가 다 떨어졌다는 것을 인식한 후 다시 국밥을 시켜볼까 고민했지만 배달비가 한 달 새 2배 이상 올라 있었다. 김치는 있으면 언제 다 먹나 싶은데 없으면 꼭 아쉬운 상황이 생기곤 한다. 그제는 문득 다음날 아침으로 먹을 감자국에도 김치가 꼭 필요할 것 같아 바로 핸드폰을 켜고 가장 아삭하다고 소문난 5kg짜리 봉지 김치를 주문했다. 김치는 하룻밤 사이 도착해 있었고 복도에 놓인 커다란 김치 봉지를 본 순간 그날의 아침엔 감자국만을 먹게 될 걸 알 수 있었다. 그렇게 김치는 야근을 하고 온 어제 저녁에도 지각을 할 뻔한 오늘 아침에도 봉지에서 나오지 못한 채 그대로 냉장고를 지키고 있었다. 오늘은 집에 가면 김치를 썰어 락을락에 넣어 놓아야지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다. 집에 가서 5kg의 김치와 한 판 버릴 생각을 하며 종일 일을 쉬엄쉬엄 힘을 비축했다. 동료에게 회의를 제안할까 하다 아니지, 이건 내일 해도 되는 거잖아 싶어 의자를 다시 모니터 앞으로 돌렸고 완성된 서류를 동료에게 보여줄까 하다 혹여라도 이야기가 길어질까 싶어 다른 이름으로 저장만 해놨다. 그렇게 느슨하게 보낸 하루가 지나고 있다. 아까는 잠시 우리 집에 5kg짜리 김치를 넣어놓을 수 있는 통이 있나 싶어 마음이 불안해졌다. 집에 가는 길에 다이소라도 들려 김치통을 사야 할까? 괜히 소비하긴 싫은데 생각하다 퇴근 시간이 되었음을 알았다. 다이소 김치통은 얼마일까? 5,000원 이하면 사고 그 이상이면 사지 말아야지. 오늘은 집에 가서 김치볶음밥 해 먹어볼까? 아니지. 감자국 남은 거 먹어 치워야지. 김치는 익었겠지? 안 익었으면 오늘 바로는 못 먹으려나? 다음부턴 3kg만 사야지. 아, 집에 가기 귀찮다. 집에 언제 가지?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송지은. 이것만 보고
저놈의 드라마 본다고 샤워를 밀어낸다. 빨리 씻고 쉬고 싶지만 포기한다. 오늘도 하루가 끝날 듯 끝나지 않는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침대에 빨리 누워야 하는데 드라마 보고 샤워하니 벌써 11시다. 분명 머리 말리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릴 테니 12시가 훌쩍 넘어서 잠들겠다. 11시 58분. 이제야 잠자리에 누운 남편을 보고 오늘의 돌봄이 마무리된다. 이제 까맣게 된 밤, 조용한 시간을 누려야지. 내일도 그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여유 부려도 될까? 이 한적하고 할 것 없는 시간이 아까워서 잠도 쉬 못 들겠다.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까 조명을 켜두고 아침에 챙겨나갈 물건들을 챙기고 주전자에 말린 우엉과 물을 넣고 끓여둬야지. 아, 오늘이 끝난 게 아니라 잠깐 멈춘 거였네. 엊그저께는 우리 재단사 그 아이롱사가 그래 이제 만났어 이제 길거리에서 오빠야 안녕 이러니까 아는 체하지 말을 해. 왜 그랬더니 아는 체를 하려면 앞치마를 벗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앞치마 입고 돌아다닌다고. 나는 이제 공장이 거기지만 하나로마트가 저 바로 앞에 있잖아. 그래도 하나로마트 갈 때도 꼭 앞치마를 하고. 언니 나도 그러잖아. 나 맨날 앞치마 하고 있으면 다 그거 입고 다녀. 그러면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왜? 그랬더니 내가 왜 앞치마를 입고 이 사람은 안 돼? 그랬더니 공장에 공수라는 거 편하잖아 이래. 왜 난 당당한데? 그래서 내가 나 봉작분장에서 미심사 맞아. 그래서 어때요? 내가 저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맞아. 안 챙기냐고 그래. 사모도 그래. 또 앞치마를 입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다녀. 언니 걸어 다니신다 했잖아. 그러면은 그 앞치마 입고 갔다 왔냐고. 이제는 이 시기에 대해서 그분가 말하는데. 처음에는 그러셨구나. 근데 그거 좀 벗고 다니라고. 아니 봉작분장 앞치마 입고 뭐 10분부터 가고 10분부터 가는데 뭐 어때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나는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뒷사람은 벗고 다 거기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출퇴근복도 우아하게 고급스럽게 막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 공장에서 일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막 이런 거를 의식을 하는 거지. 아침에 우리 딸이 아침에 있는데 데려다 줘. 아휴 저도 미싱사 아줌마들 가네. 엄마 미싱사인 거 어떻게 알아? 맨날 막 해봐야. 엄마 또는 이 시간에 간 사람 다 미싱사돼요. 이 시간에. 그리고 버스를 독산동이니까. 버스를 다 공장 이야기 많이 해. 딸아 엄마 나이에 아침에 종종종 그런 거 이야기 하면 어디를 가느냐. 가 봐봐라. 저 풍수공장에 들어가지. 저 들어가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야 나는 그게. 이 사람들의 모습들. 이게 옷 입는 게 달라. 보험회사 다니는 아줌마들. 이 미싱사들이 아무리 뺑내고 꽉 내도 어딘가 모르게 이게 다르더라. 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언젠가는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MBC 이제 KBS 아니 MBC의 한학수 PD가 그게 뭐냐면
피디수첩에 피디수첩. 했던 사람인데 예전에 나를 한번 이렇게 취재를 해왔던 사람이 나한테 한학수 PD가 취재하셨어요, 언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취재했을 때 학출과 노동 노출과 이게 뭐가 표가 나냐 차이가 있냐라고 나한테 묻더라고. 어디 있는 건가? 엄마, 어머니 늦게 전화하셨어. 내가 지금 오임하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전화할게 엄마. 이것을 나한테 질문한 게 왜냐면 이 사람은 그때 구로공단의 위장 취업자들 학술들을 이렇게 관건으로 이제 그 취재를 내용이. 내용이 주로 많았는데 내가 그랬어.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라고 묻길래 손부터 다르더라고. 손부터. 손부터. 딱 보면 알지. 이 손이 노동하는 손인지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세련되게 이게 파마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어딘가 모르게 이게 풍겨져 나오는 이미지가 달라. 이 이미지가 지네들이 노동자 쪽으로 막 말을 한다 해도 우리 혜경언니랑 시주연이랑 다르듯이 이게 시주연이랑 혜경이랑 우리들이랑 또 다르잖아. 다르듯이 바뀌는 달라. 그러니까 풍겨지는 이미지가 내가 그 공장에서 현장 수행할 때 저걸 또 학술 갈래 그러면 진짜 학술이야. 회사 그냥 이런 직장 회사 다니는 사람이랑 이 예술 직종에 있는 사람들 확 다르잖아. 그래? 예술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갇혀서 뭐 정장 같은 거 안 입잖아요. 그래서 거렁뱅이 같다 그래. 치렁치렁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다 자기가 일하는 그 환경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옷 입는 게 다르지. 맞아. 집에 가면 어떤 날은 그런 신랑이 어이 왜 좀 실밥 좀 끼고 다니라는데 낀다고 뛰는데 붙었어. 그치. 나도 모르는 곳에 또 붙어 있는 거 붙어 있어. 맞아. 물량 아무리 뛴다 그래도 어디에 붙어 있어. 실이 너무 잘 붙어. 그렇잖아. 잘 안 떼져. 어떤 날은 막 이렇게 봐봐요. 다 실밥이 여기서 여기 딱. 실밥 떼기고 그래. 이렇게 테이프로 뛴다 해도 해도 한두 개가 어디냐 맞아. 어떤 날 집에 가서 떨어진다. 직업이다. 아니 비둘기도 여기 근처에 있는 애들이 다리에 그거를 걸고 다니는데 거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겠지. 맞아. 여기 동네 고양이들도 다 실걸고 다니는데. 내가 퇴근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나는 그 시간만큼 당당하게 일했어. 내 기능과 열정을 다했어. 그래서 나는 보다 꺼도 돼. 그렇지 안 봐. 그 금요일 날에도 물건이 나가야 된다고 사장이 실밥 좀 따랴. 명작씨 실밥 좀 따달래. 배시오. 가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라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미안해서 딱 아무래야 그런 말 하잖아. 이게 이것도 내가 사장 사모한테 우리 팀장 언니한테 인식 심어주기 나름. 맞아요. 왜냐면 쟤는 시발 별짓을 다 해도 갈래야. 정말 회사가 바쁘고 상황이 공식적으로 밥을 주고 야근할 때는 야근해. 공식적으로 제대로가 딱 조회를 하니까. 근데 이게 무의미하게 뭐 10분, 20분 해준들 4시간 적어서 나는 그건 결코 용납 못해 내 스스로가.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 이렇게까지 하기가. 뒤통수가 따가웠으니까. 남들은 다 미식하고 있는데 못 하고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더라고. 막 이게 막 스트레스로 오더라고, 나한테는. 지금은 아무렇지 않지. 그러면 지금은 내 기능을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말아 이거요. 어찌 보면은 나의 오만일 수도 있어,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처음에는 오기였지. 그래서 그냥 쓰려면 쓰고 말라면 네, 그렇게까지가 잘 넘겼어. 그래서 지금 까버려요. 까버린 줄 알아? 어디가? penguin시장 가. 그랬더니 penguin시장 가느니 그 바닥 청소 좀 하래. 이제 7시가 넘었는데 이게 매장 깨끗해. 누구한테 얄짤없는 내일 와서 할게. 이렇게 사모가 되고. 그래. 사모가 쓸고 있어 옆에를. 이렇게 잘 하면서 해 그랬더니 청소 좀 하래 그죠? 됐어. 내 자리 깨끗해. 나 약속 있어. 얄짤 없어.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지. 당당하게. 그래야지 또 내일도 일할 수 있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냥 퇴근 시간 마감 전이 되게 좋은 게 이제 올해부터가 이제 바뀐 거지. 걷는다. 그치. 아 언니 그러면 좀 퇴근 시간이 다가오려고 이제 마감 시간에 아 이제 나가서 걸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되게 기분 좋으시겠다. 그렇지. 그치? 아, 그래. 그리고 왜냐면 예전에는 전전긍긍했거든. 퇴근하면은 빨리 차 타고 와서 집에 가서 밥 줘야 되고 빨리 집에 가서 뭐 해야 되고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잖아 집안일들이. 지금은 안 그려. 전혀. 왜냐면 집에 가면 이미 설거지 다 해놓고 집안 깨끗하게 해놓고 나만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 나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밥을 굳이 안 먹어 저녁에. 예를 들어서 뭐 두부 한 번 먹고 자거나 아니면은 뭐 과일 잠깐 먹고 자거나 이랬더니 몸무게가 3kg 정도가 빠졌더라고. 그래서 퇴근 시간이면 오늘 어디까지 걷지? 뭐 그냥 전화하면서 좀 그래서 저는 퇴근 시간이 좋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직까지는 인정받고 노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일이 같은 승용공이지만 일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일하는 것과 그냥 하루 나와서 내 노동을 파는 것과는 차이. 같은 노동을 팔아도 이 일 속에서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과 그냥 일하는 것과의 이 기술적인 측면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 같은 나보다 훨씬 오래된 일에서 일을 했어도 이게 생각의 차이야 일하면서도. 뒷사람도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그냥 기능이 나보다는 낮아. 왜 그런 거 봤더니 이 사람은 하루에 와서 그냥 때문다라는 개념이 그렇지. 그런 언니는 계속 많이 연속된 하루하루를 생각하신 거잖아요. 하루가 그냥 오늘 끝이 아니라 그렇지. 끝이 오늘 그리고 그 나는 내일이고. 고민을 다른 사람들은 왜 회사 고민을 하니? 근데 나는 집에 가서도 내 공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 왜 이게 잘 안 풀렸지? 책임감이지. 난 내가 책임자도 아니야. 그렇지만 내 일이야. 그러니까 언니는 40년 동안 그렇게 그걸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과 어떻든 이제 공장의 노동자들이 뭐 의식적으로 세상은 이랬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가 야 성우야 세상은 족같은 세상이야 이런 사이야 한다고 해서 이 사람 쉽게 인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나를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자기 생활 속에서 느끼고 해야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내가 운동을 하지는 않았다. 이제 그래서 내 삶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다. 내가 비록 화장을 안 하고 화려하게 옷을 입진 않지만 나는 내 삶이 그래서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다라는 거야. 당당하다. 맞아요. 사실 운동하면 거의 다 가족한테 버림을 받아. 왜냐면 생계 책임을 졌지. 운동한답시고 직업도 왔다는 나이가 없고 더더욱 특히 고독 사는 사람. 저번에 박영진 열사 옆에 죽는 사람도 혼자 살았어. 혼자 죽어가지고 그 동사무소에서 발견한 거야. 내가 그때 장례식에 가가지고 죽는 다음에 내가 돈을 내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살아있을 때 다음은 얼마라도 유학시설 내라고 줬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운동했던 사람들이 되게 고맙더라고. 왜냐면 그렇게 공고가 떠서 찾아가서 장례를 치러주고 우리들이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가족한테 버림받았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개친양이 땅을 내놓을 테니 자기 부모한테 물려받는 땅을 내놓을 테니 여기에 이렇게 우리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지난 과거 운동했던 사람들이 늙어서 좀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홀로서 고독사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운동에서 이제 뒤안길로 운동도 뒤안길로 물러날 수 없어요. 백기환 선생님이야 특별하지만 그런 것들 보니까 참 우리 예전에 한 20년도 훨씬 전에 우리 농담 삼아서 그때는 절실하게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우리 서로 돌보면서 살자. 시골에 땅 하나 줘서 뭐 몇 층 그땐 줘가지고. 좀 젊은 시절에. 아니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 우리 서로 돌보면서 살자. 누가 우리를 돌보겠냐. 이러면서 뭐 얼마씩이라도 걷어서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집을 져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면서 아프거나 어쩌거나 건강하거나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을 서로 돌보면서 그렇게 함께 살자. 협동조합처럼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쉽게 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혼자가 그러니까 각자 사는 그 뿌리 내리고 사는 그게 있기 때문에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 보면은 주변에서 고독사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 아까 그 전주 친구도 그렇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들었을 때 우리가 한참 때는 그런 얘기들도 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정말 씁쓸하죠. 나의 직업은 미싱사. 아무도 가치 있게 봐주는 이 없는 직업 미싱사. 그리하여 자칭 미싱사라 칭하여 직업을 높게 평가하고 싶어 하려는 나. 오늘도 아침 9시에 출근하여 퇴근 시간 7시. 퇴근 종소리는 없다. 여기저기서 누가 먼저 일어나나 눈치만 보고 있다. 왜일까? 제일 먼저 일어나 미싱 모터를 끈다. 작업복을 벗고 퇴근 후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린다. 엄마에게 전화하기, 내일 반찬 준비하기, 몇 분을 걸어야 하나, 모임 가기. 퇴근 후에도 다양한 일들이 벌어진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저녁 7시 퇴근 시간까지 공장에서 미싱을 밟고 있지만 온 모양새에 따라 박음질이 다르듯이 나의 하루 일과도 매일 같은 시간 같지만 시간한 내용물이 달라. 공장에서 곱게 감겨져 있는 실타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모아놓으면 다양한 색깔들이 모여져 어찌 보면 우리네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과도 같다. 옷 모양새가 다르다고 옷이 아닌 것처럼 말이야. 근데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돼. 어제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나는 이대로도 좋은데 이제 노래 가사로 내려면 이거는 조금 이렇게 말이 조금 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다듬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이대로도 좋기도 하고 이제 그거는 우리 음악이랑 같이 이렇게 해보면서 또 줄일 부분은 줄이고 그렇게 하면 돼. 그게 좋아. 그러면은 작곡하는 사람이 그 음에 맞춰서 이렇게 다듬어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한 작업의 색깔이 빤스에 먹는다. 이것도 있잖아. 청바지 같은 거 빨간 거 이런 거 하면은 아니 이게 내가 오늘 공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실타래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실타래들을 어찌 보면은 이제 풀어가는 과정 이 사회에 하나의 문제의식 그러면서 이제 보여지는데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 다양한 이렇게 색깔이 사람일 수도 있지. 이렇게 흩어져서 모여지는 것이 하나의 사회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데 언니가 지금 색깔 얘기하니까 색깔이 우리가 그냥 되게 고정적으로 알고 있는 빨강, 파랑, 노랑, 뭐 초록 뭐 이런 거 말고도 되게 정말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딱 이름 지어지지 않는 색깔들도 있어. 너무 많아. 그쵸?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색깔들마저도 우리는 색깔론을 가지고 막 논의를 하잖아. 맞아, 색깔론으로도 이어지는구나. 어쨌든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생산 활동을 하는 직업으로서의 그것은 이제 마음가짐 그거의 마음가짐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외도였지 우리가 응? 외도였지. 그동안 그 주변에서 어떤 기획이나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잠깐 참여를 했었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니까 생활에서 나의 개인 생활에서 그게 큰 그거를 차지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아니면은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아니, 더 하는 거지. 내가 안 했던 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언니 얘기 들으면서 내가 덜하다고 얘기한 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길이 없잖아. 근데 다른 길도 생각했었어. 너무 힘들 때는 다른 걸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외도를 하는 게 생각보다 언니들은 그러니까 되게 용기 있고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길을 걷고 있는데 계속 이 길을 걸어야 되니까 더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는. 근데 너는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어. 영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외도를 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 목숨을 걸진 않아, 생계에. 사실 예술 작품으로 생계를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예술, 한다고. 그렇지. 나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 취미이고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지, 내가 이것을 생계수단으로 안 한다라는 거지. 언니 만약에 진짜 이제 예술로 밥 먹고 살아보세요 라고 하면 못하지. 그러니까요. 그거 못하는 게요. 이게 그 차이요. 내가 가방이나 이런 걸 만드니까 그 가연이가 옆에서 집도 지저분하고 작업장에서 하면 좋은데 집이 작업장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도 너랑 똑같은 예술인이야. 있는데 외도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하고 계시지. 그래서 거기다 나는 이제 그냥 밥 먹고 막 이런 거 외에 집에서 이제 하고 싶으면 막 이렇게 계속 미싱을 하니까 밥벌이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집안을 어지러 놓는 그런 천덕꾸러기 같은 그거로 이제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엄마도 나름 예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너가 예술인이듯이 엄마도 예술인의 시각으로 바라봐줘라.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지? 그건 당연히 알지. 알지, 언니는. 항상 와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 관계에서 있죠. 내가 이제 연장 근로 시간, 휴게 시간, 퇴근 시간 이러한 것들이 어쩜 이렇게 하나에 어우러져 가는 하루의 일과일 것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 개가 함께 가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작업 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런 생각으로 맞아요. 그래서 공연을 생각한 거예요. 맞아. 그렇지 않고서 이게 우리는 분리될 수는 없는 거야. 맞아요. 이 관계가 이 세 개의 관계가 분명히 실타래처럼 연결고리로 엮여 있는 거지. 이게 어찌 보면은 이렇게 더 넓게 보면은 이 사회도 다 이게 하나의 비록 개인의 모습 같지만 사회의 구성원이고 이게 다 연결고리가 지어 있어서 두리뭉실 사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노동의 가치로 우리는 사람을 보편적인 사회 편견 관계들을 그렇게 설정을 하는데 그럴 모든 노동이야말로 다들 제각기 필요하다.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생각이 그것처럼 각자의 존재, 노동 그리고 그 각자가 하는 노동이 다 없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언니 좀 추우세요? 이거 틀어줄까? 그거를 트는 게 엉덩이가 따뜻한 게 더 좋을 거야.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자 너무 잘했을 것 같아. 내 작업이 걱정이야. 나는 걱정 안 하는데 언니 잘할 거면서 둘 다 잘하면서 맨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내가 기가 팍 찍었어요. 아니야. 언니 이걸 갖고 아우 정말. 둘 다
언니 지금 방금 누구나 각자의 각자가 다 같이 있는 거라며. 그래. 언니의 그림은 언니의 생각도. 나 언니 믿어. 근데 이게 두분 근데 다 괜찮았어? 너무 좋아요. 언니. 나는 그 땡도 생각하는 거랑 그래가지고. 자,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작업을 시작하세요. 강명자의 나의 직업은 미싱사 듣고 왔습니다. 몰래 누군가의 일기를 듣다 보니 저마다의 시간이라는 것이 서로 어우러져 가는 하루의 일과이면서 어쩜 우리들 관계의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있는 여기서도 거기쯤에 혼자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노래가 나가는 동안 피로해진 눈꺼풀을 닫으면 어떤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질 때가 있거든요. 지금 미싱을 밟으며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곳은 저의 아주 작은 장소이자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2011년에 발표된 꽃다지의 노래를 2021년 펭귄 어페럴 미싱사들이 다시 부른 곡인데요. 강명자, 권영자, 신소오주가 같이 부르는 호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퇴근 전 마감 시간이었고요. 저는 미싱 박사 강명자였습니다. 새벽 흐린 광장에 그대 홀로 서 있네. 50평생 일해온 지난 시절의 기억 한 번도 놓지 않은 호각을 입에 물고 다시 한 번 부르네. 새벽 어둠을 넘어 숨막히는 작업장 아무 데
가슴을 흔드네 천둥 같던 그대 호각 소리 들리네 세상은 그대로인데 주저할 게 무언가 그대 호각을 이제 내가 입에 물고서 길게 우는 호박 소리 깊은 잠을 깨우네 침묵하는 공장 어디에도 깊은 잠을 깨우네 그댄 길게 불어라 깊은 잠을 깨워라 하늘에서 들리네 두쟁의 호박 소리 새벽 흐린 광장에 그대 홀로 서 있네 50평생 일해온 지난 시절의 기억 언니 오늘 퇴근 전 마감 시간 애썼어요. 오늘 공연하셔서